안녕하세요. 문호성의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을 알아야 큰 부자가 된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기법과 부자 되기 원칙을 얘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지난번에 10월 10일 날도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요.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모르면 큰 부자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설프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부자학과 부동산학과는 아주 밀접합니다. 내 생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먼저 투자 원칙을 깨닫고요. 나의 노예가 아닌, 돈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 돼서 나이고 10분 나눠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유를 갖다가 만끽하기 위해서 빨리 젊었을 때 사실은 부동산 이것을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나 막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쓰지 말고 종잣돈을 딱 모아서 그거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원칙들을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여기 누가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안해동에서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큰 코 다칩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고, 원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칙.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주요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넣어놓으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결국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곡선에 보시면요, 자, 수요는 작은데 어떻게 공급은 많아요. 그죠? 공급이 많습니다. 수요는 작은데 어떻게 공급은 작은 것.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수요가 없는데 자꾸 개발해요. 그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값들은 사실은 대체로 자꾸 이제 미분양 나오고 이러는 것이 이런 원인들입니다. 여기 가격 곡선 있잖아요. 이 가격 곡선에 정해지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같이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현재 구도심 내지 서울 경기권 이런 곳은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잡아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강남, 버블, 뭐 이런 세븐 지역이 나오냐? 판교, 용인, 서초, 그죠? 용산, 마포, 마곡, 또 김포. 이제 김포는 아닌데 막 이제 그 규제를 하니까 여기 최초 개발 지역인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땅, 이 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요. 전 국민이 다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전 국민이 강남 살고 싶거든요. 전 국민이 기왕이면 분당 가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없어요. 공급은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만 올라가고 공급이 있으니까 다 여기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에 있는 그 명문 그 가문들은요, 유언으로 사대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대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수도권에 있는 이것은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제 정치가 다 모여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대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권력과 정치에 가장 핵심이 있는데 가까이 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 수요와 공급의 제1원칙 이것을 항상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것도 오르는 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안정화해서 이제 귀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귀환 쪽으로. 예. 그래서 세종시 그런 쪽이 이제 집값이 제일 많이 평균적으로 올랐던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이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또 부동산 결정의 주요 원인 것은 인구 변동입니다. 인구 변동.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집을 사시거나 뭐든지 어떤 그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요. 이 지역이 인구가 최근에 5년 동안 들어왔나 아니면 빠져나갔나 줄었나 이 인구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 추이가 상승 곡선은 어떻게 즉 인구가 유입되는 증가는요. 향후 2년 후에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번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인구 유입이 됐으니까. 결국은 인구가 빠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즉 인구가 감소는 향후 2년 내로 반드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요. 인구 유입만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인구 유입은 되는데요. 노숙자들이 많이 인구가 유입이 돼요. 미국 같은 데도 제가 보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의 양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인구 유입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질.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 주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유입되는가. 한남동이 왜 오릅니까? 용산이 왜 오릅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좀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르는 겁니다. 재벌들이 왜 다 거기 앉아있죠? 자기네끼리 또 하는 겁니다. 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왜 살려고 하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의 이렇게 때깔을 보시는 거예요. 때깔. 내 주위에 있는 이사 온 사람들 이삿짐 나를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생김새도 이렇게 보세요. 관상들도 좀 보시고요. 그 사람들도 의식구죠. 밤마다 막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그 노상 방류하는 사람들, 막 이게 있다. 빨리 떠나셔야 돼. 빨리 떠나셔야 돼. 이게 애들 교육 문제나 삶의 어떤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 뭐 이런 것들, 이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의 사람이 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은 잘 눈여겨 보셔서 이것에 의해서 향후에 어때 질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격을 스스로 올립니다. 이 사람들은 또 잘 안 망해요. 또 경기 변동에도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까딱까딱한 사람들은요 털고 나가요. 급매하고 나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주거 이제 집을 고르는 거 8가지라고도 보시면 돼요. 집 고르는 방법. 내가 이제 사는 집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집. 집에 이 3가지 주거 여건이 좋아야 돼요. 환경 여건이 좋은 곳은 오릅니다. 강남이 왜 오릅니까?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로망이 좋아요. 그래서 이 땅도 도로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요. 맨 땅에 있다가 어떻게 도로가 나면 어떻게? 대박이 되는 겁니다. 도로에 접하는 것과 그 다음 블럭 가격이 천지차이입니다. 사거리에 딱 붙어 있는 것과 그 다음 블럭은 완전히 가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통 여건을 보시는 겁니다. 전철 역세권. 역세권이라는 것은요. 도보로 10분 이내입니다. 도보로 10분 이내. 10분 이내에 도달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제 땅값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땅값은 내가 한 평에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수. 혼잡도입니다. 혼잡도. 누가 많이 다니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쩌? 강남 1번 출구. 명동 해외 쪽에. 근데 요새 이제 명동 이제 해외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안 오니까 어때? 지금 아주 작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근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접성.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도로망. 식당도요. 이 주차가 안 되면 안 갑니다. 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도로망에는 하늘길, 그 다음에 백길,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이런 것입니다. 요새는 또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이게 잘 돼 있는 거. 우리나라는 뭐 잘 돼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통신망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교육 환경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자식 교육에 대한 이
학군, 학원, 구성, 학생의 이 공부 환경, 이게 맹모삼천지교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실천 잘하는 것. 특히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냐 없냐, 또 그것이 학권이 갖고 있느냐 없냐. 강남이 그래서 오른 겁니다. 평촌, 안양으로 얘기하면 평촌이 그런데 오르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아무래도 좋겠죠. 교육 환경이 좋은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환경만이 아니라 문화, 행정 서비스가 좋은 곳이 오릅니다. 특히 이제 이마트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문화공간, 그죠? 이런 것들이 잘 겸비되어 있는 곳, 문화행정 서비스가 좋은 곳. 그래서 나홀로 전원주택 근로 노후 한다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년 후에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문화행정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료제 요즘 특히 코로나 위기사일 때 바로바로 응급조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네 번째는 똑같은 데라도 단지 규모의 구성에 따라 틀리답니다. 자, 소규모 단지 나홀로 아파트보다 어떻게 1000세대 이상 된 거 조금 떨어져야 돼요. 역세권이라도 1분 거리라도요. 한 5분 10분 떨어져 있는 1000세대가 훨씬 낫습니다. 1000세대가. 예. 나중에 그거는 뭐 보통 가격이 10%에서 15%까지 차이 나니까 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소규모보다 대규모 단지가 집합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가격 차이가 보호받는다.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안 된다. 나홀로 아파트 안 된다. 예. 아시겠죠? 다섯 번째 뭐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와 연계성입니다. 직주 개념입니다. 직주. 직장과 주거가 복합지역인 곳이 오릅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살면서 거기서 그냥 일을 보는 거예요. 강남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분당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직주 개념. 직주 개념.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가 또 오르는 겁니다. 환영받는 겁니다. 그냥 직장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곳이 다 편의시설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용적률, 건축 대지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축 비율, 이런 거 따집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간 녹지 확보율, 친환경 하나는 어떤 친화도, 요래서 이제 이런 새로 짓는 신도시에는요. 그런 위례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미샤지구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것들 녹지 공간 확보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또 이게 조망권 한강 바라보는 거 이거 또 똑같은 건데 골프장 바라보는 거 그죠? 녹지공원 야경들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네. 또 우리나라 또 잘 따지는 게 유해시설 유무죠. 주변에 여관이 많거나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핵피기물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게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요런 8가지 정도의 플러스 뭐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충분히 따지시고요. 요새는 이런 것들 사이트로 이제 뭐 맘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 보면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주거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 그런 사이트도 잘 어떤 마련되어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했다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한번 내가 결정하면요. 이게 주택은요. 거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자산. 네, 요거 8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변화입니다. 규제인가 부양책인가 실거래가 신고제라든지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요번에 이제 요것을 지금 폭탄을 때린 거죠. 요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또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건축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또 핵심 부동산 원가 공개와 부동산 상한제 요거를 카드 딱 들고 나오면 부동산은 바로 잡힙니다. 근데 요게 요번에 빠졌어요. 제가 건설부
경제부총리였으면 저는 이거 들고 나왔어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해서 적정이익만 받게끔 딱 이거 묶어버리면요. 어떻게? 꼼짝만 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다가구 세제 정책. 요번에도 이제 그 임대소득자 하는 거 있죠? 1가구 이상 되는 다가구 재측에 대한 어떤 제한들,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부재 농지,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데 하는 것, 어떤 이것을 제한을 두고 거래 허가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요 부분은 또 따로 특별히 별도로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전매 허용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는 참 이게 분양 어떤 이 꽃마사도 팔 수 있게 풀면요. 이게 그냥 막 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요거는 따로 특집본으로 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결정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 정책. 그리고 물가 경제 지표 변동이에요.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시중에 갈 데가 없어요. 돈이. 투자할 만한 게 없어요. 주식도 좀 어설프고요. 은행에 저축하는 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통화량이 증가되니까 그죠? 거기다 저금리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1,500조가 풀려서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도 같이 오르거든요. 경제 성장률과 비교하는데 항상 물가는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2배 정도 돼요. 같이 따라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 종합물가입니다. 종합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폐 정책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화폐 개혁 얘기 나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로 $1와 $1 시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골 때립니다. 이제 그러면 자, 네 번째 세계 원자재 가격 변동입니다. 석유가 변동, 옥수수가, 물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같이 연동해서 원자재. 왜냐하면 철근가가 올라봐요. 철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올라와 보세요. 당연히 원자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사시가 올라와 보세요. 당장 올라갑니다. 부동산.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단일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모든 것들이 이제 FTA 체결로 해가지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이 하나의 연결 경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연결 경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요.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타격받습니다. 이런 것들, 금리와 물가 정책 이런 것들은 또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5가지 핵심적인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구나. 문스 리치웨이입니다. 여기는 문스 리치웨이 이거 계속 구독하시면서 같이 부자 되고 시자고요. 예,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